가곡 동심초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히 기약이 없네, 뭐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죠. 이 곡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설도시 김소월 번안 김성태 곡, 이렇게요. 설도가 쓴 시를 소월이 번안을 했고 거기에 곡을 붙인 노래가 동심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설도라는 시인을 우리나라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시인입니다. 8세기 여성 시인입니다. 이 설도가 쓴 한시를 소월이 우리 정서에 맞게끔 또 우리 언어에 맞게끔 임의로 번안을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소개한 시가 바로 동심초였습니다. 오늘은 이 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설도 이름을 딴 설도주가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설도는 768년에 태어나서요. 집안이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문인이고 벼슬을 했습니다. 외동딸이었어요. 고명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지극해가지고 어릴서부터 딸아이에게 많은 책을 읽히고 시를 짓게 했습니다. 매우 총명했던 설도는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천부적인 재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이 설도가 8살에 시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딸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앞에 2행의 시를 지어서 읊을 테니까 나머지 2개의 행을 네가 마무리해라, 이렇게 했어요. 정제1 고동이요 용우 입 운중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아버지가. 뜰에 한 그루 오래된 오동나무가 있네. 더 높아서 꼭대기가 구름 속에 들어가도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시를 듣고 이 딸아이는 머뭇대지 않고 이어서 바로 삼행사행 시를 읊었어요. 지영 남북조요 엽성 왕래풍이로다, 이렇게요. 나뭇가지는 온갖 새들을 불러 모으고 나뭇잎은 오고 가는 바람들을 전송하네, 이런 대기였어요. 멋있죠? 이렇게 8살 때 이런 시를 읊으면서 그 재기를 자랑했던 설도였어요. 그런데 집안의 평안은 오래 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관직에 있었는데 올곧은 소리를 해가지고는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촉당, 지금의 사천성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이 딸아이도 아빠를 따라서 그 유배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몇 년을 또 평화롭게 살긴 했습니다마는 머지않아서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때 설도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급격히 가시는 기울어져 버려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쿵쿵해졌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하는 수 없이 16 나이가 되던 때에 기생이 되겠다고 기적의 이름을 올립니다. 설도 17살 나이였어요. 그 무렵 위고라는 벼슬아치가 절도사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도지사죠. 이 위고가 설도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회 자리에 그 설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자리에서 바로 시를 한 편 지어보라 그래서요. 설도가 또 주저하지 아니하고 시 한 편을 읊었는데 좌중의 인사들이 모두 깜짝 놀랄 정도의 대단한 시였습니다. 이후부터 설도는 위고의 눈에 들어가지고 연회마다 참석을 해가지고 시를 짓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랬습니다. 설도는
위고를 도와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서도 빼어난 솜씨를 보였어요. 이것을 지켜본 위고가 이 아이의 재능을 그냥 이대로 섞이기가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조정에다가 상소를 올립니다. 이 아이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벼슬은 교서랑이다 그랬어요. 교서랑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진사 출신의 선비들이 담당을 하고 하는데 여자는 역사상 없었어요. 조정에서는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내쳐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도의 이름 앞에 교서랑이라는 벼슬 이름이 붙는 까닭이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점점 이렇게 설도 이름이 높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절도사가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지방에서 작은 벼슬이라도 하고 싶은 이들은 다들 설도한테 잘 보이려고 찾아오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비단도 넣어주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 소문이 위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내 명예를 손상시키는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하여 위고는 그 사랑하는 여자아이를 먼데 지방으로 내쳐버립니다. 귀양을 가라고. 설도가 귀양을 가는 길에 시 한 편을 지어서 위고한테 보냅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별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변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연마다 이별 이자가 한 자씩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시를 심리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를 받아본 위고가 내가 너무 했구나. 정말로 또 아까운 아이다 싶어갖고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야 다시 또 사이좋게 지내는데 위고는 장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기 전에 위고는 설도를 기적에서 풀어줍니다. 양면이 되어서 평쾌 살도록 해라. 이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하여 설도는 청도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라는 데서 살게 되었어요. 무상한 세월이 또 물처럼 흘렀습니다. 설도 나이 41살 때였습니다. 원진이라는 우리가 이 청두에 나타납니다. 원진, 당나라 시기에 이름 높은 시인입니다. 백거이랑 쌍벽을 이룰 정도로 문명을 떨치었던 시인입니다. 그 원진이 감찰의사라는 벼슬을 달고 이곳 청두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설도를 찾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여인의 궁금했습니다. 하여 설도가 사는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 원진은 설도보다 11살이나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 30살 나이였습니다. 두 남녀는 한 번 떡 만나보고 서로가 정이 통했어요. 내가 찾던 사람이다. 이런 강한 느낌이 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설도 쪽에서 더 컸어요. 그래서 설도가 먼저 시 한 편을 써서 원진에게 줍니다. 그것이 지상쌍조라는 시입니다. 연못 위에 논이는 한 쌍의 새 뭐 이런 시였어요. 쌍서 녹지상이요 조모 공비환이로다. 갱업 장추일하고 동십 연엽간이로다. 한 쌍의 새 푸른 연못가에 둥지를 틀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날아다닌다네. 나아가 장차 새끼치고 살 날까지 생각하며 같은 마음이 연입 사이에 함께 한다네. 이런 시 받아보고 마음이 동하지 아니할 남자가 있겠습니까? 설도와 원진은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꿈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두 사람 사이의 그 꿈같은 사랑의 시간, 그것도 결국 오래가질 못해요. 3월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7월에 원진한테 이동 발령이 또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천리 밖 낙양으로
옮기라 이런 조정의 명령이었어요. 원진이 낙양으로 떠난 뒤에도 설도는 그에 대한 연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여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내곤 또 원진 또한 회신을 보내오곤 이렇게 정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5년 세월이 흘렀는데 원진에게 부인과 또 첩도 있었는데 거의 공교롭게 거의 같은 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설도는 한껏 희망에 부풉니다.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아도 되겠구나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하여 원진을 만나서 강릉 여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 남자의 마음이 또 변해버렸어요. 이 원진이 그 당시에 권문세가 대단한 집안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 들어갔고 새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설도의 절망과 원망, 노여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피를 토하듯이 시 한 편을 쓰는데 그게 바로 춘망사라는 시였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봄을 바라보면서 뭐 이런 제목이 되겠는데 이 춘망사는 내수의 시가 한 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과 제3편의 시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화계 부동상이요 화락 부동비로다. 역간 상사처 한데 화계 화락 시로다. 꽃이 피는데 함께 볼 사람이 없고 꽃이 지는데 같이 슬퍼할 리 없어. 그리운 님 어디 있는가 묻노라. 꽃 피고 꽃이 지는 때마다. 풍화일장로요 가기유 묘묘로다. 불결동심인하고 콩결동심초로다. 바람의 꽃은 날로 시들어가는데 맺어질 날 아득히 멀기만 하네. 그대와 한마음 맺지 못하고 부질없이 풀잎만 맺고 있다네. 감이 오죠. 요 부분들이 소월이가 받아 옮겨가지고 동심초라는 번안시를 썼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심초라는 것은 풀이름이 아니고요. 꽃이름도 아니고 현대식으로 하면 러브레타, 연애편지입니다. 옛날에 편지를 쓸 적에 풀을 약속의 상징으로 엮어가지고 동봉했던 거기에서 유래되는 말입니다. 동심초. 사랑하는 이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홀로 외롭게 살던 설도는 죽는 날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나이에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설도가 남긴 시가 90여 편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옥같은 시편들이었어요. 구세 사람들은 당나라식이 최고의 여성시 4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이름 설도, 현대 중국인들도 사랑에 맞지 않는 여자인데 당연히 그 여자 이름을 딴 백주가 있겠죠. 설도주라는 술이 사천성 청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잔 마시고 할까요? 지금 제가 설도주는 구하지를 못해갖고 이전에 소개했던 사천성 술 풍곡주를 한잔 하겠습니다. 이 설도주는 많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시중에서도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술입니다. 수정방 술이 청두에서 나오죠. 청두의 수정가, 수정거리에 술공장이 있기 때문에 수정방이라고 하는데 이 설도주도 처음에는 이 수정가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명말 청초,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무렵에 왕시성을 가진 이가 그 수정가에 대불사란 절이 있는데 절 근처다가 양조장을 짓고 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홍수가 졌어요.
우물이 다 잠겨버리고 뭐 이렇게 물이 다 변해버리고 해서 특히 양조장들이 곤란을 겪었는데, 이 왕신의 양조장은 그 우물이 말짱했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게 전부 다 대불사 부처님의 영음스러운 기운 탓이다, 이렇게 여겼대요. 그래서 술 이름을 그 다음부터는 전신불이라고 해서요, 부처님의 이름을 딱 빌려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1900년 초기에 이 수레사는 설도정 옆으로 옮깁니다. 60에 세상을 떠났다 그랬죠, 설도가. 이후 그의 무덤은 지금 그 청두 시내의 만경루 공원에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또 설도정이란 우물까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설도정 우물 옆으로 양조장을 옮겨서요, 설도정 우물물로 술을 빚었는데, 그때부터 술 이름을 설도주라고 했다라고 유래가 전해집니다. 사천성 청두 시민들은 쉽게 이 설도주를 마실 수가 있는데, 그 바깥 지역, 다른 지역에서는 이 술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설도주를 보지도 못했고 마셔보지도 못했습니다. 불우한 생애를 거느리면서도 주옥같은 시들을 후세에 남긴 빼어난 여성시인 설도, 그녀의 이름을 딴 술이기에 술맛도 훨씬 다르리라는 짐작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입니다. 그러나 봄도 사람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즐겁게, 누구한테는 희망으로, 그러나 또 어떤 이한테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이 설도의 춘망사의 맨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저수 조경하고 춘풍지 부지로다. 옥 같은 눈물이 아침 거울에 흘러내리는데, 봄바람아 너는 아느냐 모르느냐,